하나님의 영광을 이기는 그 거리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위 선장에 자기 목소리를 걸어갈 수 있는 유능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5.18 궁경 추배를 마련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특전사 출신 왕영근 목사님의 추모 기도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당시 5.18 당시 참전하신 11공수 이재환님의 간단한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이전입니다. (40년) 전 어느 봄날 꽃다운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신 고인을 추모하는 이 자리에 오신 유족 및 내외빈 여러분, 저는 5.18 당시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되었던 병력 중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역사에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5.18 40주년 기념일입니다. 이 전대미문의 광주 사태가 원래는 광주 사태 혹은 광주 폭동 등 여러 가지 명칭이었다가 1995년 김영삼 정권에 의해 민주화 운동으로 바뀌었으며 신군부의 국헌문란 행위에 항의하는 광주 시민은 헌법 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대법원은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체제 전복을 위한 무장 폭동이 어떻게 민주화 운동이며 열사이며 또 5.18 유공자의 숫자는 어찌하여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만 가는 것이며 유공자 명단과 공적을 밝힐 수 없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물론 희생된 광주 시민과 바로 이 자리에 묻힌 계엄군, 경찰 모두 우리의 국민입니다. 죽음에 가볍고 무겁고가 있겠습니까? 모든 생명은 고귀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아픔을 가슴에 묻고 일부 위정자들의 이해와 타산에 두 번 죽어야 하는 고통은 유족들은 당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당시에 총상으로 인한 부상을 당했지만 같이 생사고락을 함께하던 같은 지대원을 2명씩이나 제 바로 옆에서 저 세상으로 보내야만 했던 고통으로 인하여 지금도 5월만 되면 그날의 기억으로 몸서리 처지는 트라우마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가 걸을 진데 아버님, 어머님, 형님, 누나 그리고 동생 가족들의 고통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매년 행사 때마다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로만 하면서도 국론의 양분화는 더욱 심해지는 듯하며 민주를 앞세운 그들이 말하는 군사정부의 독재보다도 더 심한 사회주의의 독재가 시작된 지도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귀한 젊은 목숨을 조개와 같이 던져주신 님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진정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유족들은 지금도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알토란 같은 내 아들, 내 남편, 내 형제를 국가에 아낌없이 내주고도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을 더 내주려고 눈치를 보아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계엄군으로 출동해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돌아가신 군과 경찰 27위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법 개정과 더불어서 기념비 하나 정도는 국가가 건립을 해준다면 그리하여 유족들의 마음만이라도 그나마 자랑스러울 수 있듯 한다면 좌우로 분열된 국론의 통합과 화합으로 당시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후대에라도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기꺼이 국가를 위해 몸 바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고 차정환 소령님을 비롯한 군경 27위 영령들이여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아로새겨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영면하소서.
추모 헌신 해드리겠습니다. 추모 헌신은 27위 호국 영령 앞에 약조합니다라는 제목의 시로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학창시절부터 문학의 재능이 아주 뛰어났던 육사 41기 박필규님이 지셨고 육사 23기 가족이신 김명희 여사님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김명희 여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대들은 1980년 5월 어느 날 국가의 명령을 받고 출동한 강주시 현장에서 실체를 알 수 없는 자들의 탈취당한 트럭과 장갑차의 돌진으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대들은 무장 폭동을 진압한 호국 용사임에도 어느 날 눈이 어두운 위정자의 책동으로 폭동이 민주화로 뒤바뀌고 그대들 영영 후에 반란이란 불명예가 드리워져 오늘도 영면하지 못한 채 구천에서 맴돌게 되었습니다. 그대들의 억울한 죽음을 아는 오늘의 우리는 적과 싸우다 사망한 27인 호국 영웅으로 호칭합니다. 호국 영웅님들께서 희생되신 날과 장소는 다르지만 나라 사랑 그 마음과 충정은 하나로 영원하기에 우리는 당신들의 영정 앞에서 머리 숙여 추모합니다. 유명을 달리한 그대들은 귀한 자식이고 부모이며 호국의 동지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멎는 순간부터 세월도 멈추었지만 당신이 남긴 그 희생정신과 나라 사랑과 그 마음은 우리들의 가슴에 남아 함께 뛰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서 빛나소서, 살아서 말하소서. 불의한 인용으로 호국용사를 죽여서는 아니 된다고 절규하소서. 27인 영웅 훈령들이시여, 27인 영웅 훈령들이시여, 백마를 탄 의인을 기다리는 절박한 시기에 자유대안의 수호신으로 부활하시어 자유통일의 그날까지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주시고 죽어도 죽을 수 없는 호국의 군신으로 탄생하시어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27인 영웅들께 한 송이 국화꽃을 드리면서 청하옵니다. 그대들은 국난 극복의 영웅의 자리에 오르소서. 피 흘려 지켜온 이 강토를 지켜달라고 사자후를 하소서. 피 흘려 지켜온 이 강탈을 지켜달라고 사자후를 하소서. 자유대안의 꽃, 진실을 찾는 꽃, 용서받고 용서하는 화해의 꽃으로 피어나소서. 역사가 바로 서는 날에 한 송이 국화꽃으로 환생하소서. 27인 호국 영령 앞에 약조합니다. 27인 호국 영령 앞에 약조합니다. 바로 그날 천지가 이성을 잃은 상태였지만
선량한 시민이 차마 총뿌리를 겨누었겠습니까? 그대들 피로 쓴 진실은 힘으로 덮지 못하고 한강물은 오늘도 역류하지 않고 굽이쳐 흐릅니다. 살아있는 우리와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지구촌 의인들은 내일도 그대들 죽음의 진실을 찾는 여정을 재촉하리이다. 네, 김명희 여사님의 헌시 낭독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5.18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20년간 헌신하시고 계신 진환원 박사께서 제7회 계엄 군경전사 추모식에 즉응하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에는 저 건물에서 여기까지 발 디딘 틈이 없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가 있고 계질이 돌아다니고 건강이 제일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정서가 거리 두기 또 마스크 쓰기 뭐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가까이 계시는 분들 관심이 유별나신 분들만 와 주십사 하고선 작은 이 채널을 통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국에서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한 모든 분들도 방송을 들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행사 전체가 추모 행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추모에 관한 프로는 이제 거의 다 이제 마감이 됐고 이제부터는 5.18의 진실을 밝히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여러분들께 박수도 치지 마시라 추모 분위기를 위해서 이렇게 조용히 해달라 이런 사회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모의 말씀을 드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승리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만큼 박수를 치고 싶으면 박수를 치시고 환호를 하고 싶으시면 환호를 해주십시오. 와, 큰 소식이라네요. 2017년 1월에 미 CIA에서 무슨 레포트가 몇 개 나왔다고, 보고서가 몇 개 나왔다고, 반쪽짜리 A4지 반쪽도 안 되는 레포트인데 그걸 가지고 더군다나 5.18이 일어나기 전, 발생하기 전 아흘에 전에 나온 레포트를 가지고 이 CIA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북한군 개입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어. 북한군 개입은 전부 거짓말이야. 이렇게 모든 언론들이 몰아갔어요. 기억나시죠? 그 후에 양양해서인지 현 정부가 미국 정부에 좀 더 주시오. 자료 있으면 좀 더 주시오. 그래가지고 이번에 1년치, 그러니까는 12.12면 언제입니까? 1979년 12.12 아니에요. 그 12.12가 12월 12일인데 12월 13일부터 꼬박 1년 동안 1980년 12월 13일까지 1년 동안 나온 레포트를 전부 한국 정부에 줬어. 그게 레포트 종류가 문건이 43개 문건이야. 전부 합치니까 140쪽이래.
근데 이것이 나왔으면은 이거를 그냥 신이 나서 정부가 막 발표를 하고 언론들이 이거 이런 게 나왔다 이런 게 나왔다 그러고 요란을 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민주화네. 근데 입에 꿀을 물어서 꿀 먹은 벙어리야. 어? 왜? 그거 그대로 노출했다가는 미국에서 받은 레포트 내용을 그대로 노출했다가는 저가 죽어. 그러니까 꿀 먹은 벙어리. 근데 이 내용들을 우리 유튜버들이, 우리 국민들이, 제주군 국민들이, 열성적인 국민들이 미 국무성 홈페이지에 가서 전부 따와가지고 이걸 전부 해석을 했어. 해석을 했는데 그 중요한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서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겼다 이거예요. 5.18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뭐냐? 첫 번째가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다 이랬어. 이 CIA 리포트가 그랬어. 폭동이다.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다. 이건 누가 일으켰느냐? 김대중 졸개하고 북한 간첩들하고 함께 해서 일으켰대. 맞습니다. 이러니까 발표를 못하는 거야. 이러니까 발표를 못한 거예요. 그 탈북자들이 2009년 10월에 이 460쪽의 그 책을 냈어요. 증언록을 냈는데 460쪽이야. 그 책의 제목이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이 사기극이야. 사기를 이제까지 사기를 쳐먹고 북한이 저지른 폭동을 자기네가 민주화운동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국민들 등골을 빼먹은 것만 해도 부족해서 앞으로 또 사기를 또 치는 거예요. 이런 진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또 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제가 좀 적어가지고 나왔어. 탈북자들이 김대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5.18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요거 조금 제가 적어가지고 나왔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광주인민봉기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김대중과 짜고 만든 통일 작품이다. 우리는 확실하게 그렇게 믿는다. 북한에서 김대중은 혁명가다. 이 탈북자들이 말한 거예요. 2009년에. 그 다음에 전라남도 광주인민봉기는 조선의 북조선의 특수부대가 애국주사인 김대중 선생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가서 싸운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탈북자들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김일성은 광주 폭동이 성공해서 전국적인 인민항쟁으로 퍼져나갔다면 남조선 계례정권은 무너지고 김대중을 수반으로 하는 새로운 혁명정권이 남조선에 수립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 큰 실수라고 한탄을 했다. 김일성이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북한사에서 김대중의 몸값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칭호와 함께 조국 통일과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영웅으로 취급되고 있다. 북한에. 북한사에서는 광주 사태를 마지막까지 남조선 통일과 연결시키지 못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도 도초에서 후회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대중의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북한에서는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남조선의 김대중 선생이라고 하면 통일을 위해서 적진 후에서 용맹하게 싸우는 투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는 남조선에 와서 지금까지 김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나 발언들을 보면서 북한에서 이 사람을 큰 인물로 인정하고 내세워주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었고 과연 의심할 바 없는 확실한 북한 쪽의 사람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 탈북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자, 탈북자들 얘기하고 이번에 미 CIA 리포트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저 이렇게 진실이 맞는 드러났습니다. 거예요. 응?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CIA 레포트 중에 있는 것이 뭐냐? 주동자가 몇 명이냐? 5.18에 주동자가 있는데 그 주동자가 몇 명이냐? 몇 명이라고 했겠어요? 550명. 550명. 그거는 미 CIA 요원들이 광주에서 본 거다 이게, 관찰한 거다 이게. 근데 저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600명이라고 그랬어. 그 550명하고 600명하고 또이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네. 기가 막힌 거야. 그럼 나는 어디 600명이 어디서 났어? 내가 무슨 뭐 계산해서 한 게 아니야. 내가 판단해서 한 게 아니야. 남한책 2개, 북한 문헌 2개에 있어. 4군데 있어. 600명이라는 게. 네? 남한의 수사 기록에 있고 검찰이 1년 4개월 동안 만든 1995년 7월 18일에 내놓은 검찰 보고서 5.18 관련 사건 수사 결과, 이 보고서가 240페이지인데 거기에 92쪽 93쪽에 있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1985년 안기부 자료에 그게 있어. 그러면 이런 수사 기록하고 안기부 자료는 언제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느냐? 검찰청 지하 창고에 있었어. 이게 언제 나왔느냐? 2004년 말이나 나왔어. 왜? 그것도 광주 것들이 이거 수사 기록 좀 보게 해달라. 저가 소송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걸 본 사람은 지만원이야. 저는 그거 안 봤어.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얻어내놓으니까 제가 그걸 갖다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004년 말에 그게 나왔는데, 검찰 지하 창고에 있다가 2004년 말에 나왔는데 그 자료들이, 2개 자료들에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1982년에 쓴 책, 1985년에 쓴 책, 먼저 본 책은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이라는 책이고 650페이지 깨알같은 글씨로.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1985년에 쓴 광주의 분노는 한 200페이지짜리야. 근데 거기에 제 35페이지에 북한군 600명이 나온 거예요. 600명으로 구성된 폭동분 중에 한 집단은 뭐 교도소를 공격을 하고 뭐 다 돼 있는 거예요. 6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 문서 2개에도 600명이 써 있고 북한 문서 2개에도 600명이 써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600명이라고 했더니 600명이 이것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뭐 600명이냐 이래. 그럼 이거 미 CIA에서 눈으로 본 거하고 제가 문헌에서 찾아낸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이게 절묘한 거야. 절묘한 거예요. CIA 리포트하고 내 연구하고 서로 배타적이 아니잖아. 상호 보충되는 거 아니야. 예? 예. Complementary relationship이야. Complementary. 서로 보완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배타가 아니야. 맞죠? 이게 오묘한 거예요. 근데 소리가 좀 적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CIA 리포트에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흘려들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거 흘려들었을 거예요. 그러네. 지만원의 눈은 무슨 눈이야? 매의 눈이야. 그죠? 매의 눈. 그러니까 목포라고 하는 게 내 눈에 딱 걸린 거예요. 목포에서 대규모 시위대가 광주 시위대에 합세했다. 그럼 목포가 뭐냐 이게. 목포가 다섯 번만 더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허구 많은 장소 중에 왜 하필이면 목포냐 그거예요. 목포는 항구 아니야. 배가 들어오는 데 아니야. 제가 뭐라 그랬어요. 광수가 광주에서 찾아낸 광수가 전체 661명인데 그 중에 군인 광수는 불과 90명이야. 그런 다음에 500여 명이 전부 민간인이야. 어린애도 있고 부녀자도 있고 노인도 있어. 그 어린애하고 부녀자들이 어떻게 태백산막을 타고 오느냐고. 어떻게 잠수함 11명밖에 못하는데 잠수함을 타고 오느냐고. 큰 배로 왔다 이게 큰 배로. 그러면 큰 배가 어떻게 그 대낮에 말이야 경비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큰 배가 오느냐. 놀라지 마세요. 그때 당시 합참 의장이 유병현이야. 유병현 해고록을 보면은 5.18 직전에 예, 이 전라남도 해안을 지키고 있는 해군 부대, 육군 부대, 경비 부대 모두를 전라북도 변산반도 이북으로 전부 철수를 시킨 거야. 왜 그랬어요? 전라남도를 비워준 거야. 목포항을 비워준 거야. 그래서 그 목포에서 대량으로 왔다는 거 아니야. 고기는 똑바로 본 거 아니야. 미시아이가. 네? 이게 정확히 맞는 거요. 목포에서 대규모 시위대가 광주시에 동참했다. 이게 바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야.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광주에서 인민재판이 열렸대. 몇 번 열렸대.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인민재판을 받아가지고 즉결 처분이 됐대. 죽었대. 그런데 제가 발견한 광주 사진들 세 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기에 수습학생위원회라고 하는 여기 띠를 둘렀는데 그 수습학생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은 광주에 없었어. 시민 조직에 그 조직이 없었어. 근데 이걸 차고 광주 사람들 아주 근사하게 생긴, 아주 말끔하게 생긴 사람들을 그 어깨들이 광주에 무슨 양아치 계급이 말이야 식당 보이 중국집 하얀 가방 들고 식당 보이 이런 것들이 양아치 구두 닦기 이런 애들이 그게 그런 한 사람은 47살이고 한 사람은 39살인데 참 멋쟁이로 생긴 사람을 팔을 꺾어가지고 그 도청으로 들어가냐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김인태고 한 사람은 김충식이야. 그 사람이 둘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 팔을 꺾고 들어가가지고 즉결 처분한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일치가 돼요. 상호 보완적이에요. 상호 배타적이에요. 이게 그 사진하고 이거하고 맞는 즉결 처분했다고 CIA 리포터하고 맞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포 명령이 없었대. 이번에 온 거 43건 140페이지를 전부 들여다보니까 발포 명령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발포 명령이 있는 거를 좀 다시 좀 보내달라고 미국에 이제 닥달을 좀 하겠네. 그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게 발포 명령이라는 게 뭐예요? 발포라는 게 뭐예요? 사살 아니야, 사살.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거 아니야. 그럼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거는 국가가 국민을 사살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 아니야. 이런 국가가 있다 그러면 이 국가는 존재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 그렇게 이 나라는 없어져야 하는 나라라고 몰고 가기 위해서 헬기 사격을 했다. 전두환이 사살 명령을 내렸다. 발포 명령을 했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야 지금. 그러면 문재인이가 아까도 광주에 아침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거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자, 이승만에 대해서 막 폄하하지요. 박정희 전두환에서 폄하하지요. 그러면 남는 게 뭐였어? 이 나라의 정의로운 집단은 오로지 5.18 민주화 세력뿐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5.18 민주화 세력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가지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런 거예요. 저 의도가 뻔한 거예요. 어? 그런데 이번에 발포 명령에 대한 거는 없어. 발포 명령 뭐 그런 문자가 없어. 이번에 나온 것 중에. 근데 그 속에 자간을 읽으면은 발포 명령 같은 게 어딨냐, 이 쓰레기 같은 것들아, 이런 게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발포 명령 같은 건 없어, 이 바보들아. 그 자간을 읽어봐요. 자간을 어떻게 읽느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드리는 내용의 자간을 읽어보시라고. 미 CIA 리포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한국군은 그 엄청난 그 5월 21일 날 15만 명이래. CIA 리포트가 그랬어. 15만 명. 그럼 15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광주 사람들은 기껏해야 오게 저기 그 10개 대대인데 한 3천 명 되는 거야. 15만 명한테 3천 명이 포위돼 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한테는 뭐가 있어? 군한테는 원래 기본적으로 자위권이 허락이 돼 있어.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을 때는 총을 쏘도록 돼 있어. 규정해. 그게 자위권이야. 자위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엄청난 그 위협이, 그 생명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구재구 돌진으로 많은 여기 엄청나게 여기 전사를 했잖아요. 이렇게 계엄군이 전사를 당하면서도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안 쐈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그 자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래? 어머머 왜 저래? 어머 왜 저래? 어머 저 웬일이야? 목사가 무슨 신목사라고 하는데 어머머, 지가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지금 그 아이고, 왜 저래? 이상한 사람이야. 자 여기 이제 보세요. 그렇게 밀지 마세요. 그 사람도 애국자예요.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 우군인 척하고 들어와서 마지막 순간에 저러는 거예요. 조갑제 같은 스타일이야. 조갑제, 정규제. 무익인 줄 알았더니 이거 아니야. 결정적인 순간에. 자, 얘기 이어갑니다. 얘기 이어가요. 그러면은 그렇게 절제를 하였기 때문에 몇백 명 죽을 것으로 다들 예상을 했는데 144명밖에 안 죽었다고요.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얘기가. 이거는 엄청나게 절제된 행동이었다. 계엄군이. 그 계엄군이 광주 사람들을 이토록 광주 사람의 생명을 이토록 존중을 해줬다. 자기네가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광주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지켜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 폭도들은 전남도청에 다이나마이트로 2100발의 폭탄을 조립을 했어. 그 조립하는 능력, 또 그것을 해체하는 능력은, 그걸 해체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전라남북도 계엄군 전체에서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 5급 갑의 배승일 문관 5급 갑이. 근데 그거를 5월 25일하고 5월 26일 날 광주에 그래도 그 온건한 그 학생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이틀 동안 그걸 해체를 한 거예요. 폭탄을 해체를 한 거예요. 그러면 계엄군이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 가서 그거를 그걸 광주시민, 그게 터지면은 성냥불 하나 그거 되면은 광주시가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되는데 광주시민이 그렇게 당할까봐 계엄군이 목숨을 걸고 거기 가서 그렇게 해쳐준 그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 이거예요. 광주시민을 죽이려는 정신이에요? 살리려는 정신이에요? 이것을 미 CIA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 자제력을 했다는 거하고 이게 제조된 폭탄을, 조립된 폭탄을 해체했다는 거고, 이 두 가지를 내세웠어.
그래가지고 한국군을 굉장히 극찬을 한 거예요. 극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죽이려고 사살 명령을 내렸다. 헬리콥터로 사살 명령을 내렸다. M16으로 사살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전부 2,000명이다. 그건 죽은 사람이 2,000명이면은 집단 암매장이 2,000명을 했으면은 2,000개의 유가족 가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유가족 가정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전부 나온 것이 84개 뿐이야. 그런데 2,000명이 어디 있어. 저런 엉터리 짓을 해가지고 저 국민이 아무것도 모르. 여기와 계시는 분들은 제 얘기 들으니까 저 사정을 아시지만은, 진실을 아시지만은 일반 국민들이 뭘 아냐고. 그러니까 저지랄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이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전부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그러면서 거기 가서 허황된 속이 빈 얘기, 이 허해, 이 가슴이 허한데도 가서 A4지 읽는 거야. 오늘 아침에 5.18 정신을 헌법 정문에 넣겠다고. 누구든지 이실 짓고 하면 용서를 해주겠다고. 사과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사과를 왜 해? 전두환은 위인이에요. 맞아요. 전두환 위인입니다. 네. 전두환이 왜 저런 취급을 당해야 되느냐. 지만원이가 옳은 말을 했는데, 옳은 연구를 20년 동안 했는데 왜 또라이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아빠들 지치다. 네. 자, 저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통합당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전부 광주에 내려갔어. 통합당. 응? 그럼 통합당 주호영이라는 거 있잖아. 원내 대표. 그 사람은 그 광주에 세 개의 단체가 임의단체인데 대우를 못 받고 있는데, 대우는 받지. 돈도 많이 받고 맞지만은 그거를 더 대우를 받기 위해서 국가 단체로 등록을 한대. 근데 한국당 그 주호영이가 약속을 했어. 그거 전부 국가 단체로 승진을 시키는데 자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주호영이가. 그 다음에 또 뭐야? 원유철이는 보훈처로부터 초대를 못 받았는데 거기 가서 밀고 들어가겠대. 나도 민주화운동 숭배한다고. 원유철이가. 근데 안철수도 또 똑같아. 안철수도. 그러면은 제가 이거 한국당이 통합당인가가 저게 미친 인간들인가? 저 사람들 미쳤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미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럼 왜 저런 짓을 하느냐? 그러면 왜 1년 전까지만 해도 헌법 정문에 넣는 것을 적극 반대하던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왜 갑자기 자기들이 헌법 정문에 넣는 곳에 앞장을 서겠다고 저렇게 아부를 하느냐? 문재인한테 아부를 하느냐? 제 생각에 그래. 제 생각에. 이번에 선거가 전부 부정선거고 전부 야마시 전부 장난쳐서 당선된 거라며. 그럼 저 친구들도 장난쳐서 된 사람들 아니야? 맞습니다. 그 장난쳐서 됐다고 그러면은 저 문재인 정권이 시켜준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모여와야 된다.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다 그거예요. 그죠? 왜 저것들이 갑자기 미친 짓을 하느냐고. 저들 국회의원 시켜줬잖아. 전자개표기로 하는데 저들 마음 아니야.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안 시키고 하는 게 저들 마음 아니야. 그럼 저 사람들의 눈에 들어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저 사람들한테 충성하는 거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억측이에요? 억측이 아니에요? 합리적입니다.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자, 여러분, 그 광수들 중에 그래요. 탈북자들 전체가 그래요.
아 5.18은 북한군이 와서 했다. 근데 광수는 아니다 그래. 근데 광수는 아니다. 저들이 왔거든. 한 60명 왔거든. 탈북자 중에서 60명이 광주에 왔거든. 그 얼굴을 제가 다 밝혔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다. 그거를 인정을 하면은, 광수를 인정을 하면은 북한이 어떻게 돼? 북한이 전쟁 범죄국이 되는 거야. 전범국으로 돼서 유엔에 불려가 가지고 처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은 적극 반대인 거야. 그것만은. 그러니까 1967년에 이수근이가 극적으로 넘어왔잖아. 근데 그 사람이 최고의 애국자였어.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자였었어. 근데 1979년 3년 만인 1979년에 간첩 혐의로 사형을 당했어. 또 신중철이가 1980년에 광주에 왔어. 3년 후인 83년에 대위로 여기 넘어왔어. 그래가지고 정보사령부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대령으로 진급을 해가지고 예편을 해서 북으로 갔어. 이게 간첩이야. 이게 탈북자들이야. 이게 탈북자들이야. 어? 그런데 그러면은 북한군이 왔다고 하는 거는 얘기 뭐야? 광주에서 수많은 사진이 찍혔는데 거기에 광주 사람처럼 안 보이는 굉장히 훈련이 된 사람들이 총기 다루는데 익숙해지고 주의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무리 사진들이 있다 그거요. 그러면은 그 얼굴이 광주의 얼굴이어야 합니까? 북한의 얼굴이어야 합니까? 북한의 얼굴이라고 했는데 왜 광수가 아니냐? 아니 광수는 아니라고 그러느냐고. 그 앞뒤가 안 맞잖아. 이게 북한군이 왔다고 하는 거, 북한군 개입이라고 하는 거는 동전의 앞면이고, 광수가 존재한다고 하는 건 동전의 뒷면이야. 그럼 동전의 앞면은 인정하겠는데 동전의 뒷면은 인정하겠다고 그러는 게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 그게야. 그래 안 그래요? 북한군이 왔다 그러면 광수는 반드시 있는 거야. 그건 따라가는 거야. 바늘에 실 따라가듯이. 이게 한국의 똑똑하다는 유튜버들도 말이죠. 아이고 북한군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북한군 개입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광수는 인정을 못한다. 그게 그런 그 유튜버가 이 머리가 제대로 된 머리예요. 이게 억지든지 아니면 머리가 모자라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하세요. 북한군 개입이 됐으면은 광수는 100% 1000% 존재한다. 그 광수 중에 제일 유명한 광수가 뭐냐면 혓바닥 광수야. 두 번째가 뭐냐면 경찰 광수야. 세 번째가 뭐냐면 주걱턱 광수야. 주걱턱의 길이가 한 10cm쯤 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광주에서 경찰복을 입으면은 금방 누구 손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경찰복을 입고 세트 사진을 찍느냐고. 도청 안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남한 사정을 모르는 북한 놈들이 써준 시나리오에 의해서 무대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은 거다 그 얘기요. 그 다음에 뭐 저 혓바닥 광수는 뭐냐면 전남 도청 앞에서 이제 저 교련복을 입고 찍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찍혔느냐면 혓바닥을 요만큼 혓바닥을 뱀처럼 이렇게 내놓은 그런 상태에서 사진이 찍혔어. 근데 그 사람을 노숙자 단열하는 사람이 그 사람 천재도 그런 천재가 없어. 그놈이 498 광수인가 그런데 498번째로 발견된 광수인가 그런데 그놈이 홍콩 총영사다 이게요. 근데 재작년에 홍콩 동황TV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28분 동안 하는데 32번 혀를 내밀었어. 그 32번 찬스를 다 포착을 한 거야 노숙자 담녀가. 여기 흉터까지 똑같아. 그 흉터도 엄청 커. 흉터까지 똑같아. 그러면 이게 혓바닥 광수다 걔가. 제가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네티즌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광수 중에 제일 유명한 광수가 혓바닥 광수, 주걱턱 광수, 경찰복 광수, 이 세 개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다니시라고 해요. 외우고 다니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많은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갔으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CIA가 증명한 것이 뭐냐?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다.
두 번째 김대중하고 북한하고 짜고 친 거다. 짜고 일으킨 폭동이다. 그 다음에 550명이 주의를 했다. 그 다음 목포에서 대량으로 왔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자간을 읽은 거. 자간을 읽은 거. 발포 명령 같은 건 없었다. 발포 명령을 내리는 정부가 어떻게 광주 시민의 생명을 그만큼 자기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그만큼 보호를 해줬느냐. 그 얘기가 발포 명령이 없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고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어. 저들이 정치인들이 너 좋고 나 좋고 하자 그래가지고 저거리 합의해서 부르는 이름이 5.18 민주화 운동이야. 그거를 제가 이런 모든 것을 이것이 5.18 민주화 운동 전두환을 처벌하는 것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음모가 있었는데 그 음모를 김용삼이하고 권용해하고 권정달하고 홍준표 넷이서 음모를 짜가지고 전두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 이 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자면 한 2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이 책을 제가 지금 책을 하나 다 써 한 400페이지 넘을 거예요 아마.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그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여러분 지금 궁금하셔요. 그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가 뭐냐. 무등산의 진달래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북조선 아리랑이야. 북조선 아리랑. 아라리 그 그립고 슬프고 475명이 광주에서 교도소 공격하다가 죽어서 그거를 그 죽음을 꿈에도 잊지 못해서 무등산의 진달래. 그 진달래라고 그러는 게 빨갛잖아. 이 임종석이가 1989년에 임수경을 북한으로 보낼 때 그때 한양대학교에서 1000명을 모아놓고 시위를 하는데 거기 그 학교 현수막에 크게 걸린 게 문구가 뭐냐 하면은 백두에 피 뿌려진 진달래 가슴 안고 백두에 피 뿌려진 진달래 가슴 안고 통일의 역군되어 총 매진하자. 이게 임종석이야. 그러니까 백두산이 피 뿌려진 거라 이게.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뭐야? 장백삼 줄기 피 어린 자욱. 장백산이 백두산이야. 그러면 백두산은 피야. 진달래야. 무등산이 진달래야. 북한에서 무등산 진달래가 그거 북한에 부르는 노래야. 북한 주민 전체가 알아. 그래서 그거를 그 제목을 해가지고 이번에 책을 냈으니까 이제 한 2주 정도면 책이 나와요. 기대를 하고 반드시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본인은 물론 많은 분들한테 그것을 전파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의 아주 유익하고 강력한 강연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루하시죠? 그 편한 자세를 좀 하세요. 이제 곧 끝납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비오게 생겼어요. 날씨. 다음 순서는 그래요. 우리 그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님께서 5.18 진실 규명하라 이 주제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타운의 손상윤입니다. 예, 오늘 어젯밤이죠. 지만 박사님 유튜브 방송에서 5.18 우리가 이겼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예. 저는 본의 아니게 근 20년간 지만원 박사님 5.18 연구를 저희 뉴스타운의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5.18 진실에 대해서 특히 이 진실을 밝히고 이 정의를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신 지만은 박사님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사님을 도와 신문에 보도를 하다가 수십 차례 민형사 고소와 고발을 소송을 당했습니다. 작년에도 몇억 원의 지만원 박사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었고요. 강주는 분리하면 소송을 강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된 것입니까?
강주 5.18 이 가짜 민주화 세력이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국립현충원에 27명의 우리 군경 전사자들이 잠들어 계십니다. 지금 40년간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시고 오로지 나라 걱정에 지금 또 이 나라를 바로 누가 바로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거 100% 다 맞습니다. 지만원 박사님이 지난 2015년에 벌써 과학적으로 5.18 최종 분석 보고서에 모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CIA 문건이라 그랬는데 CIA 문건 플러스 어저께 놓은 게 미 국무부 문서입니다. 비밀 문서입니다. 40년 만에 봉인이 풀렸는데 그것도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 강주 애들이 자기네가 유리할 것 같아서 해달라 그랬는데 외교부에 벌써 와 있는데 외교가 오픈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불리하니까. 자, 근데 저는 저 박사님처럼 다 봤습니다. 근데 워낙 분량이 많아서 상세하게는 못 봤는데 아까 핵심적으로 박사님 얘기하신 게 다 일치합니다. 저는 양쪽을 다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우리 지만원 박사님이 분석하고 연구한 자료가 더 과학적이고 더 확실하고 팩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년 지만원 박사님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탄압과 핍박 속에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이 5.18의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우리 그 작은 영웅, 우리의 큰 영웅 지만원 박사님이 끝까지 싸워서 이 전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만원 박사님 이제 연세도 점점 많아갑니다. 좀 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두고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피눈 진짜 아픈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강주로 끌려가서 또 뭐 여러 민형사 소송에서 또 법원 내에서 2, 3년 전에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이 강주 5.18이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저께도 북한에서는 강주 40주년을 축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남한에서 성공한 인민혁명 무대를 축혀 세우면서 이 5.18을 방해하거나 막는 자들을 끝까지 처단하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국회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이가 뭐라 그럽니까?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과 북한은 한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맞습니다. 북한이 김대중과 손잡힌 이 폭동, 또 이 DI 미 국무부 문서에는 폭동이 핵심이지만 여기에 더 심각한 단어가 2개 더 있습니다. 내란, 반란이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제 바로잡지 못하면은 쟤네들은 이번 부정선거를 통해서 200석 이상의 좌파 정치인들을 매수했습니다. 개헌 성공할 거고 모든 선거 지네 마음대로 할 거고 법 마음대로 뜯어고칠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볼 땐. 맞아요.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 누워 계시는 우리 27명의 군경 전사자 그리고 이 국립현충원에 있는 모든 호국영령들께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싸우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동안에 우파인 척 애국자인 척 하던 사람들이 또 이번에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들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강주 5.18의 북한군 개입이 아니라고 늘 주장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구신지 아시죠? 조시, 정시, 김씨 줄줄이 있습니다. 이따 우리 조은영 변호사 성명서에 구체적으로 놓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려면은 적과 아군을 구분해야 됩니다. 내부의 적을 청소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강주 5.18을 북한군 폭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번 4.15 총선이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한 자도 우리의 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싸울 시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중심에
우리 지만은 박사님을 총사령관으로 이제 마지막 전쟁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이제 우판에서 위장보수, 침투보수, 돈벌이보수가 누군지 명확히 갈라졌습니다. 그네들이 없으면 범보수파는 하나로 뭉치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싸우겠다 그럽니다. 우리 내부에 침투한 적을 먼저 청소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지켜본 바 대한민국에서 적과 아군을 가장 잘 구분하고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장수는 오로지 지만은 박사님이 최고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적을 알아야 적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적과 아군이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면서 함께 동수가면서 애국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는 사이 쟤네들은 적화의 모든 준비를 끝내고 이제 마지막 개헌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엄중한 사실에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 지만은 박사님을 중심으로 다시 마지막 전쟁을 시작해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뉴스타운의 손상년 회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5.18 역사학회 회장으로 계신 조원영 변호사께서 영령들의 불명예를 풀어드리기 위하여 각계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성명서 낭독하기 전에 멘트 하나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성명서는 저희들 5.18 역사학회 저 3회 회장, 저 오늘은 이거 낭독을 끝으로 이제 저는 2기 회장직을 이제 사임하고 3기는 박명규 박사님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사단법인 국민주권 회복운동본부의 상임 대표를 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들하고 검찰 서초역 7번 출구, 예, 지난번에 한 700명 정도 나오셨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동의하시면 같이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5.18로 시작해서 4.15 부정선거로 얘들이 95% 공산화 시켰습니다. 개헌만 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합니까? 네. 네, 나머지 자세한 거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우파 내에서 부정선거 없다고 반대하는 놈들이 5.18 북한 그러니까 특수군 안 왔다고 주장하는 놈들하고 정말 공교롭게도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읽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성명서 읽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5.18 역사학회 성명서. 5.18 진실 재조명 없으면 이 땅에 정치적 평화 없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5.18 사죄 행위 경망스럽다. 지만은 박사에 대한 대법원 명예훼손 판결은 부당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재판과 시민들의 모욕은 중단되어야 한다. 반일 종족주의 타파하고 세월호 침몰 원인은 재조사해야 한다. 지난 4.15 총선에서 예상을 깨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인 좌익정당이 놀라운 차이로 압승했다. 압승의 원인을 두고 첫째, 코로나 지원금을 빙자한 표의 매수. 둘째,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 조작. 세 번째, 소위 보수 정당들의 부패와 무능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 유권자가 좌익정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사료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좌익정당이 집권한 지난 3년 동안 국가안보는 처참하게 해체되었고 경제도 박살나고 있으며 부정부패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게다가 최근에 중국 폐렴이 발생했는데도 중국 국경을 조기에 차단하지 않아 대략 250명이 죽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이 좌익정당에 표를 던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과 좌익정당의 거짓말이 먹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변함없는 전라도 몰표의 원인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다수 국민들이 소위 보수와 진보, 좌우,
영남과 호남이라는 평가르기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무조건 우리 편을 찍기 때문이다. 우리 편이 전혀 아닌데도 말이다. 이러한 평가르기는 누가 만들었는가? 좌우 보수 진보를 망라한 기성 정치인들이 만든 것이다. 왜? 그것이 저들에게 편리하기 때문이다. 국민을 두 편으로 갈라놓으면, 그래서 상대 측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해 놓으면 정치인들이 평소에 아무리 개판을 쳐도 선거 때가 되면 저들을 찍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평가르기를 공고하게 하는 장치, 곧 분노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가 있다. 바로 광주 5.18과 반일 종족주의다. 최근에 세월호 침몰이 추가되었다. 역사 왜곡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국가와 국민 지킬 수 없다. 어둠의 자식들은 지속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후닥거리를 통해서 분노를 정폭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에게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대중을 세뇌한다. 그리고 누구든 진실을 파헤치려는 자가 있으면 사정없이 매도한다. 그런데 이를 저지하는 데에는 앞장서야 할 정당들은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영합한다. 그래서 거짓이 이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그런데 부패한 정치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디어와 지식인들, 오피니언 리더들도 하나같이 진실에 무관심한다.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자들도 있다. 거대한 업무 세월호 침몰, 해상교통사고인 세월호 침몰을 두고 말이 많다. 세월호 미스터리에 대해서 조은영 변호사가 작년 4월 16일에 거대한 업무 세월호 침몰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조은영 변호사는 이 책에서 세월호를 둘러싼 배경과 출항에서부터 사고 수습까지의 전 과정을 심층 분석했다. 그런데 스테디셀러인 이 책을 읽다 보면 세월호 침몰은 어둠의 세력에 의해 기획된 침몰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경천 동지할 만한 폭로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도, 부패한 정치인들도, 미디어, 지식인, 오피니언 리더들도 모두 입을 쳐닫고 있다. 놀랍다. 반일 종족주의, 조상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일제시대의 역사는 크게 왜곡되어 있는데, 2014년 7월 박유하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위안부들이 모두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고 폭로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박유하 교수는 이 일로 지금까지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2019년 7월에는 이승만 학당의 이영훈 교수와 김나경 교수, 김용삼 기자, 주익종 교수, 정한기 교수, 이우영 교수 등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 일제시대의 역사가 거의 모두 왜곡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일제가 위안부를 모두 강제로 끌어갔다거나, 노동자를 강제로 끌어가서 임금도 주지 않았다거나, 청년과 학도를 군대에 마구 강제로 끌어갔다거나, 농지를 빼앗고 식량을 수탈했다는 등의 주장이 모조리 근거 없는 날조임을 논증했다. 나아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빈약함을 논증하고, 독도를 이용해서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행위임을 설파했다. 무거운 주제이지만 반일 종족주의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런데 지식인들은 하나같이 입을 쳐닫고 있다. 5.18 북한군 폭동설은 과학이다. 광주 5.18 북한군 폭동설은 지만은 박사가 2008년 10월 20일에 출판한 연구서인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전 내군에 의해 최초로 학문적으로 논증되었다. 자익들은 감히 부인하지 못하는 정부 공식 문서인 수사기록 10만 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5.18은 북한군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5.18 북한군 폭동설은 또 김대령 박사가 2013년 5월 12일에 출판한 연구서인 역사로서의 5.18 전 내군에 의해서 다시 한번 논증되었다. 광주 5.18 측은 당시 광주에 떠돌던 문서들을 유네스코에 보내서 문화유산으로 기념하도록 했다. 김대령 박사는 유네스코에 소장되어 있는 5.18 기록들을 분석한 결과 지만은 박사와 마찬가지로 5.18은 북한군 폭동이 아니고서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5.18 북한군 폭동설은 또 2015년 5월 5일부터 약 15개월 동안 지만은 박사와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이 주도한 소위 광수 사진들에 의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5.18 당시에 광주에서 사진 찍힌 무장폭동 주역들을 남한에서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는데, 놀랍게도 북한에서 거의 모두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5.18은 북한군 게릴라의 소행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5.18이 북한군 폭동임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도 널려있다. 그래서 이제 5.18 북한군 폭동설은 과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지만은 박사는 훌륭한 연구에 대해 감사와 존경을 받기는커녕 사법부와 5.18 폭력배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
보수 미디어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심지어 일부 보수 오피니언 리더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고 있다. 역사 왜곡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 땅의 정치적 평화는 있을 수 없다. 국민이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안보의 해체, 경제의 추락, 부정부패 등 무수한 사건들을 바른 시각으로 볼 수 없다. 진실과 정의는 사라지고 거짓 선정과 적의가 있을 뿐이다. 결국 대한민국은 패망하고 말 것이다. 5.18 진실을 헷갈리게 하는 보수 동객들, 소위 보수 진영에서 5.18 북한군 폭동설을 부정하는 논자들은 조갑재 기자, 김진 기자, 전원책 변호사, 정규재 기자 등이다. 조갑재 기자의 주장의 요지는 두 가지다. 첫째는 당시 DMZ와 모든 해안선은 철저히 경계되고 있어서 적군이 절대로 침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보를 가장 중시했던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도 DMZ와 해안선은 마구 뚫렸었다. 물샐 틈 없는 경계 철통 같은 방위는 국군의 목표이며 국민의 염원일 뿐이다. 둘째는 내가 당시에 광주를 직접 둘러보았었는데 북한군은 없었다이다. 그런데 조갑재 기자 혼자서 넓은 광주시 모든 곳의 상황을 한꺼번에 관찰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새벽에 폭도들이 24단 지휘부 차량을 습격하는 것과 아시아자동차 공장에서 장갑차를 탈취하는 것과 44개 무기에서 무기를 탈취하는 것과 교도소를 공격한 것 등을 보았나? 아니다. 그런데 조갑재 기자는 자신이 마치 모든 상황을 본 것처럼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간첩이 이마에 간첩이라고 붙이고 다니나? 북한군이 북한 군복을 입고 다니나? 보았다 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조갑재 기자는 지난 2월 15일 조갑재의 광주 사태 40년 동안 5가지 루머와 싸워 이긴 이야기라는 책을 출판했다. 그런데 그 5번째 이야기는 5.18 북한군 폭동설이다. 조갑재 기자가 5.18 북한군 폭동설을 두고 지만은 박사와 싸운 적이 있나? 지만은 박사가 공개 토론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일체 외면했다. 링에 올라오라는 지박사를 피해 도망다니고서 어떻게 싸워 이겼다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참으로 대담하다. 참고로 조갑재 기자는 2006년 12월 21일 한미연합선은 해체되고 주한미군은 나가야 하며 한미 공조도 타파해야 한다. 북한의 자주성은 평가돼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김진 기자는 북한군 폭동설은 어느 도단이라며 대규모 시민이 지켜봤고 대규모 국군이 있었고 대다수 국내 기자들이 지켜봤는데 북한군은 없었다는 것이다. 선거도 똑같은 노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장한 북한군을 무심코 보고서 그 정체를 알 수 있는가? 김진 기자는 또 당시 시민군의 구호가 북괴는 오판하지 말라 했다고도 말한다. 간첩이나 게릴라들의 위장술과 선전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한마디로 무식한 게 용감한 겁니다. 전원책 변호사도 북한군 개입설은 말이 안 된다며 왔다면 적발 못했을 리가 없다며 자신이 1980년 당시에 광주 상무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에 외박을 나와서 식당과 술집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았는데 아무도 북한군이 왔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탈북자의 증언은 전문 증거여서 증거 가치가 없다고 평했다. 자신의 증언은 전문 아닌가? 이 사람 변호사 맞는가? 예. 정규재 기자, 북한군 없어도 5.18 폭동이 설명 가능하다고. 조갑재 기자가 5.18을 광주 시민들의 우발적인 민주항쟁으로 보는 반면 정규재 기자는 이를 광주 전라지역 강경투쟁파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폭동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의 정권 공백기에 광주 전라지역에서 DJ를 추종하는 일부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정치적 지분을 차지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치밀하게 준비해서 일으킨 폭동이라고 보는 듯하다. 그러면서 지만은 박사의 북한군 폭동설을 강력 비판한다. 지만은 박사는 광주에 북한군이 왔었다는 증거로 시민군의 24단 지휘부 차량 습격, 아시아자동차 차량 탈취, 장갑차 운전, 44개 무기 탈취, 교도소 습격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정규재 기자는 지만은 박사의 주장이 광주 시민들이 저러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근거로 5.18을 북한군 폭동이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한다. 5.18 북한군 폭동설은 가설에 근거한 것이므로 허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없어도 만일 광주의 예비군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했다면 24단 지휘부 차량 습격, 아시아자동차 차량 탈취, 장갑차 운전, 무기 탈취, 교도소 습격 등을 모두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규재 기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선 정규재 기자의 만일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했다면 이야말로 가설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만은 박사는 당시에 북한군이 광주 전라지역 토착 간첩당과 동조자들의 엄밀한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한다.
하지만 예컨대 정규재 기자가 지적한 행위들은 당시 상황에서 광주 전라 지역민들로서는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규재 기자의 가설이 맞다고 하더라도 북한군이 없었다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증거들이 무수히 많다. 몇 가지 예들을 들어본다. 북한군이 없었다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 다음의 사실들은 5.18 폭동의 주인공이 북한군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다. 첫째, 5.18 당시에 광주에서 찍힌 광수 사진들 중에 소총을 북한식으로 거꾸로 메고 있는 자들이 있다. 둘째, 광주 사진 중에 북한식의 걸음걸이를 보여주는 자가 있다. 셋째, 광주 사진 중에 교통정리를 하는 순경이 있다. 당시에 경찰이 모두 도망갔는데 순경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을 수 있나? 이것은 분명히 쇼다. 광주 전라인들이 폭동을 주도했다면 저런 부조화는 없었을 것이다. 넷째, 도청 앞에 모여있는 군중 속에 어린아이들이 다수 끼어 앉아있다. 광주 전라인 부모라면 절대로 어린아이를 저런 위험한 장소에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데리고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쇼는 남한사정의 어두운 자가 기획한 것이다. 다섯 번째, 광주 사진들은 북한 고위층 인물들을 짝지은 것 중에 우리가 눈으로 봐도 동일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진들이 다수 있다. 여섯째, 1999년 5월 한 달 동안 지상파 3사인 KBS, MBC, SBS가 광주 사진 속의 주인공 찾기 캠페인을 벌였는데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 일곱 번째, 2015년 10월에서 2016년 3월 6개월간 광주 5.18 측에서 광수 사진의 주인공을 찾았다며 광주 번화가에서 광수 사진전을 벌였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여덟째, 당시에 영구도생 600명이 강주에 왔다는 설이 파다했는데 영구도생으로 보이는 청년들 다수가 한데 모여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진이 있다. 그런데 그 사진의 주인공들이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총을 들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정규재 기자가 우려하는 바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도 없는데 말이다. 자, 비 좀 맞아도 되죠? 아니면 네. 가세요. 저는 계속 비 맞고 읽을 테니까요. 죄송합니다. 하세요. 자, 아홉 번째, 5.18 직전에 광주 인근 여기저기서 수상한 청장년들이 다수 언거했다는 정언들이 무수히 많다. 그들이 광주 전라 지역민이라면 수상한 사람들이라는 정언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열 번째, 자동차를 타고 달려온 폭도들이 길을 몰라 주민들에게 길을 물었다는 정언들이 많이 있다. 지역민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1번째, 광주 5.18 측은 개헌군이 시민들 시체를 교도소 주변에 안매장했다고 주장하며 수차례 땅을 팠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2014년 5월에 청주에서 6월 439가 우연히 발굴되었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인권을 부르짖는 자익들은 왜 아무 말이 없는가? 이 6월들은 5.18 당시에 광주에서 사살된 북한군 시체를 청주 야산으로 가져다가 가매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 전라인들의 시체라면 절대로 청주로 가져가지 않았을 것이다. 12번째, 2017년 4월 19일 당시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 시민은 광주 교도소를 절대로 습격하지 않았다고 정언했다. 공격한 자들이 유령이 아니라면 북한군이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 북한군이 없었다면 5.18을 설명할 수 없는 근거들을 열거해보았던데 이어서 정규재 기자가 코미디라고 비웃는 광수 사진에 대해 고찰해보자 한다. 정규재 기자의 광수 사진 조롱에 대한 비판. 자, 이거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우리 지만은 박사하고 정규재하고 매치하면 됩니다. 정규재 나오라. 정규재는 한마디로 기자가 아닙니다. 내가 그걸 잠깐만요. 내가 많이 건너뛰었어요. 내가 토론하자 해도 부정선거 토론하자 제가 뭐 감이 안 된다고 안 받아주는 모양입니다. 네. 자, 핍박받는 5.18 진실과 지만은 박사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이상과 같이 5.18 진실이 소위 보수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은 여야 정권이 모두 5.18 진실을 억압했기 때문이다. 진실을 밝히고 국가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진실을 짓밟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8월 1일부터 폭로되기 시작한 비자금 사건으로 자신이 정치적 공경에 처하자 이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전두환 대통령을 자익들에게 먹이로 던져주었다. 그래서 1995년 12월 21일 국회에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1997년 대법에서 5.18 폭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뒤집혔다. 전두환 대통령은 졸지의 살인자가 되었다. 국회의 특별법은 위헌이며 대법원의 판결은 관시법에 의한 정치 판결이었다. 2002년 8월 16일 17일 지만은 박사는 광주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폭로하는 광고를 동아일보와 문화일보에 게재했다. 이 사건으로 2002년 10월 22일 지 박사는 광주 검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면서 승용차 안에서 폭행당했다. 이렇게 지만은이 핍박받고 아주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을 끌어내려서 광주 누구야 조비오 사자 명예훼손죄로 지금 난도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 제가 빨리 축약하겠습니다. 부패한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지식인들도 비겁하거나 사악하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려면 정치가 바로 서야 하고
정치를 바로 세우면 역사가 바로 잡아야 한다. 이 땅에서 자식을 키우는 모든 국민들은 나라 지키기에 나서야 한다. 5.18 일제시대 역사 그리고 세월호에 대한 왜곡을 시정해야 한다.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소위 보수 진영의 미디어와 학자들,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 세 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모두 입을 쳐닫고 있다. 개새끼들이다. 비겁하거나 사악하다고 사료된다. 핵심을 비켜가는 애국적 발언들은 쇼다. 전몰 상위 공경을 외면하는 사회는 반드시 패망한다. 우리는 오늘 5.18 제40주년을 맞아 5.18 진실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마지막으로 5.18 당시의 국가의 명을 받아 광주에 파견되어 위험을 무릅쓰고 폭동을 진압한 계엄군 용사들을 기억하고자 한다. 그들은 모두 진정한 애국자들이며 영웅들이다. 특별히 당시 전투 중에 다치거나 정사한 장병들과 가족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폭도들의 총에 맞았던 아군간의 오인으로 교전사했던 모두 영웅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웅들과 유가족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윗성과 비겁함을 엄중히 책망하는 바이다. 2020년 5월 18일 5.18 역사학회 회장 조은용.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조언을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하나 더 남았지만은 여러분 듣다시피 지금 여성병력이 치고 비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이것으로서 모든 추모식의 그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조은용 변호사 굉장히 그 내용이요 아주 그냥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진짜 보수라고 하면서 꼭 결정적이고 중요할 때 딴소리하는 사람은 정말 세상에 보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세월호와 5.18과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정말 그걸 파헤쳐야 돼요. 조 기자님 내일 2시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미통당 주호영 규탄 집회 있어요. 오세요. 봉지 올려주세요. 봉지 연합회에 네, 올려드릴게요. 이제 비가 굉장히 쏟아질 것 같아요. 천둥이 계속 치고 있고요. 날씨가요 갑자기 그냥 흐리면서 비가 오게 생겼어요. 정말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그 북한 개입했던 그런 사건들을 전부 다 진상 규명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감추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폭발하면서 그렇게 협조해주고 그러면 안 되죠. 오빠는 확실히 오빠를 행동을 해야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일찍 끝냈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특전사 여러분은 마무리 모든 현장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둥 치고 이제 곧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번개가 가끔씩 이렇게 치고 있는데요.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또 촬영이 너무 힘들어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5.18은요 북한의 개입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명단 공개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 규명도 해야 되고요. 이게 풀리면은 정말